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변기에서 사람의 얼굴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었죠. 변기에서 나온 사람의 머리는 덤덤 예스예스라는 곡에 스키비디 답답으로 시작하는 가사 구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후 변기 속에 있던 사람의 머리가 튀어나오죠. 변기 속에 등장한 머리가 노래를 부르고 튀어나오는 이 기괴한 영상은 한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며 변기가 부르는 곡의 가사를 따 이 변기는 스키비디 토일렛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에 힘입어 이 스키비디 토일렛의 후편들이 나오게 되는데 흔한 밈이나 병만 영상 정도로 보여졌던 스키비디 토일렛이 점점 크리피파스타나 아포칼립스 같은 모습들이 추가되며 코미디 공포 같은 장르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스토리 같은 것이 보이게 되고 올라올 때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오고 있죠. 변기 속에서 사람의 머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1편이라면 2편은 소변기에서 머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편에선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광장에는 크기가 매우 큰 스키비디 토일렛이 보였습니다. 그 스키비디 토일렛 앞에 어떤 사람이 뛰고 있었죠. 지금부터 스키비디 토일렛을 편의상 토일렛으로 지칭하겠습니다. 큰 토일렛 또한 역시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그렇게 전진하며 사람을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튀어나오며 영상이 끝이 나죠. 다음 편에서는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자가 아닌 변기에 앉아있었죠. 그리고 그 레스토랑으로 토일렛들이 쳐들어옵니다. 작은 토일렛을 선두로 크기가 큰 토일렛과 더 작은 토일렛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포착됩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토일렛이 쳐들어오자 사람들이 토일렛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토일렛의 머리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변기가 사람을 흡수해 토일렛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일렛들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보고 있는 가운데 탱크들이 지나가고 그 위로 하늘을 나는 토일렛이 등장하죠. 하늘을 날고 있는 토일렛은 한둘이 아니었으며 입에서 작은 토일렛들이 나왔습니다. 토일렛들은 사람이었을 때의 지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토일렛이 되었음에도 디제잉을 하는 DJ 토일렛이 등장하거나 교주 토일렛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능을 유지한 토일렛들이 인간의 문화를 빼앗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토일렛들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변기의 레버를 올려버리는 것이었죠. 레버를 올림과 동시에 사람의 머리는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토일렛의 약점뿐만이 아닌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내포하고 있었죠. 토일렛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보면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고 레버를 당길 때 손이 나오는 점을 보아 영상은 누군가의 1인칭 시점으로 송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영상들에서 또한 토일렛들이 화면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화면을 공격당하면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약점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또한 토일렛들이 몰려오고 거대한 토일렛이 나오며 결국 토일렛에게 공격을 당하고 영상이 끝이 납니다. 즉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모두가 3인칭 시점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인 1인칭 시점의 영상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편에서 1인칭 시점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도로를 걷고 있는 것은 머리에 카메라가 달린 카메라맨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선 사람과 토일렛만 존재하는 게 아닌 카메라맨이 존재했던 것이죠. 카메라맨들이 걷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토일렛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카메라맨과 토일렛 간의 전면전이 펼쳐지려는 모습 같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카메라맨 뒤에서 토일렛이 나타나 공격을 가합니다. 그렇게 영상이 끊기게 되죠. 이제부터 이 세계관에 사람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죽었거나 토일렛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었고 카메라맨들이 본격적으로 토일렛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종교에 급습하여 교주 토일렛과 싸우며 교주 토일렛을 제압하기도 하고 토일렛들을 하나하나 사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거대한 토일렛이 나오게 되는데 이 토일렛은 눈에서 빔을 쏘았습니다. 빔으로 인해 카메라맨들이 쓸려 나가버리죠. 이 토일렛은 지금까지 영상에 몇 번 등장한 토일렛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토일렛의 머리는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의 G맨이라는 캐릭터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등장은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던 G맨이 토일렛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토일렛으로 변한 G맨은 토일렛의 약점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거대하게 변한 G맨 토일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빔까지 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까지 토일렛들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강한 존재의 등장에도 카메라맨들은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카메라맨들은 과학과 기술을 이용했고 토일렛들을 상대하는 기계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빔을 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토일렛들에게
과학을 통해 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토일렛 측에도 색다른 토일렛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자신의 동료 토일렛까지 다 밀어버리고 카메라맨들을 압사시켜버린 로켓을 달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로켓 토일렛이 등장한 것입니다. 카메라맨들과 토일렛들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카메라맨은 토일렛들을 단체로 유인해 폭파시키기도 하고 변기에 카메라를 달아 토일렛들을 염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일렛은 변기에 카메라를 달았다고 그것에 속을 만큼 멍청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나오고 있었죠. 원래 인간이었을 때의 직업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지능으로 몸을 개조하고 있는 것인지 기계장치들이 달려있는 토일렛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토일렛들의 변화에 카메라맨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카메라맨 측에 거대한 무언가가 등장하죠. 타이탄 카메라맨의 등장이었습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의 등장으로 전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은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손쉽게 작은 토일렛들을 사냥했으며 큰 토일렛들도 타이탄 카메라맨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죠. 그런 타이탄 카메라맨 앞에 토일렛 중 가장 강한 토일렛이 나타납니다. G맨 토일렛이 타이탄 카메라맨에게 빔을 날린 것이죠. 타이탄 카메라맨은 방패를 꺼내 손쉽게 빔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잠깐 등장했던 로켓 토일렛이 나타나 자폭을 하며 타이탄 카메라맨의 방패를 날려버리죠. 방패가 사라진 타이탄 카메라맨은 G맨 토일렛의 빔을 그대로 맞게 되고 부상을 입으며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카메라맨들은 G맨 토일렛에게 전부 학살당하죠. 카메라맨들은 가장 골칫덩이인 G맨 토일렛을 없애야 했습니다. 토일렛을 잡아 G맨 토일렛의 정보를 얻어보려 하지만 토일렛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잡힌 토일렛이 비명을 지르자 그곳에 G맨 토일렛이 들이닥치죠. G맨 토일렛은 변기 레버를 당기는 것 또한 통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타이탄 카메라맨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죠. 타이탄 카메라맨이 수리에 들어가자 카메라맨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리던 카메라맨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나타나죠. 머리가 스피커인 스피커맨들이 전쟁에 참전한 것이었습니다. 열세였던 카메라맨들의 진영이 스피커맨의 참전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였죠. 그리고 스피커맨 측에 타이탄이 등장합니다. 타이탄 스피커맨 또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전황은 스피커맨과 타이탄 스피커맨으로 인해 토일렛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쇠에 토일렛들 또한 수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토일렛들이 사람이었을 때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자주 나왔던 만큼 기계나 무기, 과학에 정통한 토일렛이 있었는지 기계들과 과학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피커맨 앞에 한 개체가 등장하는데 모습이 마치 개조된 것 같은 토일렛이었죠. 그 토일렛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그 자리에 있던 카메라맨들과 스피커맨을 전부 없애버립니다. 이 토일렛은 글리치 토일렛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다음 편에서 로봇파를 가진 토일렛이 등장하는데 이 토일렛이 토일렛들을 개조하는 박사 토일렛인 것 같았습니다. 박사 토일렛은 붙잡은 카메라맨에게 작은 토일렛을 부착하죠. 부착된 토일렛은 카메라맨에게 기생하기 시작하며 카메라맨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토일렛들이 카메라맨과 스피커맨의 몸을 빼앗으며 반격을 하기 시작하고 박사 토일렛은 타이탄 스피커맨을 노립니다. 기생 토일렛들이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접근하고 타이탄 스피커맨을 빼앗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타이탄 스피커맨은 토일렛 측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타이탄 스피커맨과 G맨 토일렛은 나머지 무리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가장 큰 전력을 빼앗긴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은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조종당하는 카메라맨을 유인해 기생 토일렛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생 토일렛을 제거하면 카메라맨이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연구원들은 기생 토일렛을 제거할 수 있는 총을 개발하게 되는데 일반 출력으로는 타이탄 스피커맨을 되돌릴 수가 없었죠. 연합과 토일렛들은 서로 병력을 빼앗고 다시 되돌리며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 이제 사람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도시는 점점 피폐해져 갔고 인류는 멸망한 것처럼 보였죠. 연합은 어떻게든 타이탄 스피커맨을 되돌려 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 그래도 강했던 G맨 토일렛이 개조되어 나타났죠. 이제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으며 레이저 또한 증가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토일렛들에게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죠. 그렇게 연합이 토일렛들에게 무참히 당하던 와중 새로운 존재들이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은 TV맨들이었죠. TV맨들에게는 특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TV맨이 빛을 발산하면 토일렛들이 꼼짝하지 못했고 그런 특성으로 기생 토일렛들 또한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으며 이 TV맨들은 순간이동이라는 특수한
특별한 능력 또한 구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순간이동으로 타이탄 TV맨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타이탄 TV맨의 빛은 카메라맨 또한 렌즈를 껴야 했으며 빛을 한번 비추면 일반 토일렛들은 그냥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TV맨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토일렛들이 선글라스를 끼면 빛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합은 타이탄 TV맨에게 스피커를 장착시켰고 음파와 빛을 통해 선글라스를 깨버리며 공격을 가하죠. 그리고 드디어 타이탄 TV맨과 타이탄 스피커맨이 조우하게 됩니다. 이런 병만 영상에서 출발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세계관이 확장하며 메카물로 변화하고 있었죠. 타이탄 스피커맨은 장비까지 착용한 타이탄 TV맨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이탄 스피커맨이 패배하고 후퇴하게 되죠. 그런 타이탄 스피커맨을 타이탄 TV맨이 순간이동으로 따라갑니다. 토일렛 측은 타이탄 스피커맨을 무조건 지켜야 했고 이제는 토일렛이라고 부르기도 뭐한 토일렛이 나타나 타이탄 TV맨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대장급이 아닌 토일렛은 타이탄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빠르게 토일렛을 제거 후 다시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순간이동을 통해 따라붙죠. 그리고 그 앞에 G맨 토일렛이 나타나게 됩니다. G맨 토일렛이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빔을 쏘죠. 그러나 스피커와 TV의 힘이 합쳐진 타이탄 TV맨의 힘에는 그 G맨 토일렛조차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토일렛들의 함정이었죠. 이곳에는 많은 토일렛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토일렛이 스피커를 제거했으며 타이탄 TV맨이 뒤를 도는 순간 G맨 토일렛이 타이탄 TV맨을 공격해 전면에 달려있던 스피커까지 떼어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타이탄 스피커맨이 등장해 타이탄 TV맨의 브라운관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기생 토일렛이 타이탄 TV맨에게 접근합니다. 타이탄 TV맨 또한 뺏으려는 토일렛들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다행히 타이탄 TV맨에겐 순간이동이라는 능력이 있었고 순간이동을 통해 그곳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타이탄 TV맨을 놓치고 화가 난 G맨 토일렛은 그것을 보고 있던 카메라맨을 공격해버리죠. 그런데 카메라가 꺼지기 직전 그곳에 의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멸종한 줄 알았던 인간의 모습이 비친 것이었죠. 타이탄 TV맨의 부상으로 다시 전황은 토일렛들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도시들은 초토화돼가고 있었죠. 그렇게 토일렛들은 연구실이 있는 본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불을 뿜고 미사일을 날리며 연구소를 초토화시킬 기세였죠. 그런 토일렛 대군 앞에 뚫어뻥을 두 개 든 카메라맨 한 명이 대항하러 가보지만 턱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맨 앞으로 무언가 날아오죠. 그것은 초반에 부상을 당한 타이탄 카메라맨이었습니다.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끝내고 돌아온 것이었죠. 스키비디 토일렛은 다퍼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현재 적게는 몇천 뷰, 많게는 억 뷰를 넘어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병만 밈으로 시작해 아포칼리스 세계관의 코미디 공포 장르를 넘어 거의 메카물 수준으로 넘어가며 아직 풀리지 않은 떡밥들로 기대치를 한창 올리고 있죠. 스키비디 토일렛은 영상 제작 시점 50%까지 나왔으며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더불어 다퍼붐은 구독자 2천만 명을 넘겼으며 스키비디 토일렛의 등장인물들 또한 개그 및 파워, 능력을 정리하는 영상들이 많아지고 리뷰들이 많아지며 크리피파스타의 백룸이나 SCP와 비슷한 전개로 캐릭성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죠. 또 병기에 얼굴만 넣으면 완성이 되는 쉬운 디자인으로 많은 2차 창작물과 패러디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모바일 게임 또한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죠. 쇼츠의 짧은 동영상의 특징으로 빠르게 이야기가 전개되며 파워 인플레가 급격히 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이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 떡밥이 어떤 식으로 풀릴지 밈으로 시작해 얼마나 더 큰 화제성을 가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다퍼붐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현 영상을 제작하며 생략된 부분 또한 많으니 다퍼붐의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